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6월 20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의정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아폰으로 통화한 뒤 윤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창원지검으로 넘겨진 정황과 증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전주지검의 천연직 검사를 고발한 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가 검찰의 업무 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키고 돌려보냈다. 자, 그리고 중앙지검 형사일부가 김민석 후보자의 고발건에 수사를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 고발입니다. 참으로 비루하지요? 빵 터지는 건 이 수사를 맡은 형사일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작년 7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건희를 출장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한 검사입니다. 김건희 특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피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즉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 재산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배당, 김건희한테는 쩔쩔매던 자들이 아직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인 줄 아나, 검찰개혁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속전속결로, 장례식 앞두고 최후의 난동인가? 김영민 의원은 독립했는데 여전히 일제강점으로 돌아갈 거라 외치고 있는 친일파 같은 검찰,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박창대 의원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수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이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 개입이 아닌 법치 수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십시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국힘의 저격수가 주진우라는 것이 국힘의 최대 실책이지요. 되지도 않는 헛발질을 계속하다 박선원, 한준호, 강덕구라는 최강의 의원들을 고발하는 역대급 실수를 하더니 결국 본인도 고발됐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과 가족의 재산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되었으나 그 형성 배경이 불분명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장남 2005년생의 예금이 7억 8천만 원에 달해 아빠 찬스 논란이 발생했다. 주 의원 측은 조부의 증여라고 해명했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과 세대 생략증여, 할증세 적용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배우자가 상당한 예금을 보유함에도 1억 8천만 원의 4인간 채무를 신고하여 위장 채무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공직윤리법상 재산 허위 신고 및 과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탈루 가능성과 관련된다. 특히 장남 예금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배우자의 채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허위 신고나 탈루의 고의성 입증이 필요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재산 공개 제도의 한계, 정치적 공방, 소명자료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더욱 투명하고 구체적인 재산 형성 과정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2025년 6월 20일 오후 10시 10분 접수 완료. 3특검의 시간에서 주진우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아닙니까?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말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거죠? 1년 전에 43차 통화한 사람 1번 전화로 다 기억합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해결해야 합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불거질 당시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는 이 현실이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실 800 그 전화가 윤석열 본인이 전화했을 거라는 네. 그런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80. 예, 그 7070. 그래서 7070. 그런 부분 그런 통화가 윤석열 본인이 전화를 했다면 대통령 경로설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 특검 기간 내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당시에 전화 통화한 정황이 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어제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준비되어 있어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02-800-7070 번호의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자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검찰의 난동에 정청래 의원은 마지막 전투에 출전문을 다음과 같이 올렸습니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되어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다음 주 중 법사위를 열려고 합니다. 시급한 현안도 있고 처리할 법안도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분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분쇄를 시킬 수 있는 정청래를 이을 최강 전투력의 법사위원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최후의 발악과 똑같은 처지인 것이 국힘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국민의힘 내란 특검 계기로 해산, 추경호 의총서 대비 논의에 따르면 20일 국힘의 긴급의총에서 김민석 인사청문회 대응이 주요 의제임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 계엄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인데, 추경호는 최초 의원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으나 한동훈 당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지정하면서 변경되었던 상황을 설명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추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향했지만 경찰의 전면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당시에 잔류하게 돼 의총 장소가 당사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봤자 윤석열이 계엄 직후 추경호와 나경원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알아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텔레그램도 기존 데이터 삭제를 위해 탈퇴 후 재가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요. 자, 지금 국힘의 상황을 보여주는 빵 터지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청문회 보고를 합의했던 국힘이 원내 지도부의 논의가 있었다며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힘의 인사청문회 위원 중 한 명이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선 합의한 원내대표가 집에 돌아가선 원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파기를 한 꼴인데, 진짜 원내대표는 따로 있는 것입니까? 김민석 후보를 비롯해 앞으로 국힘은 모든 합의에 거부하겠지요. 무적의 민주당은 합당한 명분을 갖고 내란 정당의 망동을 격퇴하면서 진격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청문 의원들처럼 말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그때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즉 여당은, 야당은 김종필 총리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6개월간 참으로 많은 국정난맥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IMF 외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국제적, 경제적 이유로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란 간의 상호 공격은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확성기 중지, 따라서 북한에서도 함께 중지시켜주는 화답을 해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냄으로써 많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북한과 상당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10월 초 에이펙 정회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안보 수장인 국정원장을 아무런 하자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를 긴장으로 고조시키려고 하는 작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 불연이면은 우리 당으로서는 대통령께 임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한반도 현황과 이스라엘, 이란 사태를 보더라도 이종석 국정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의힘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